네, 저희는 이제 곧 다가올 개장을 대비해서 증시 전략 잡을 텐데요. 오늘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그래요. 일주일 상무님 만에 저희 인사드리네요. 네, 자 12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선은 12월 첫 거래일 어제 시장 좀 특징적으로 본 이슈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우선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최고가 기록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근데 이제 장 마감 시에 이제 횡보하면서 26,000 포인트 아래로 후퇴하긴 했는데 거래량이 조금 줄긴 했어요. 전일 대비 20% 감소를 했고요. 아무래도 인제 글로벌 매크로 영향을 인제 받는 걸로 보이는데 우선 다음 주에 예정된 연준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 잠재적으로 그리고 미국 PCE 데이터 이런 걸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홍콩 쪽의 소재보다도 매크로 움직임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남양 자금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본토 투자자들이 지수형 ETF에서 돈을 빼고 테크주로 집어넣는 그런 현상이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이티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첫 손실 이후에 처음으로 손실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2.9% 하락했고 향후 인제 이익 마진 압박하고 그다음에 해외 확장 모델 실적에 대한 우려 같은 이런 것들이 전망을 흐리게 했고요. 다음으로 보면은 인제 아무래도 인제 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파월 대신에 헤셋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거론되면서 그런 쪽으로 상승을 보였는데 다만 비트코인 아니면 가상자산 이 호재가 아닌 다른 악재가 더 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인민은행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이건 위험한 자산이다. 왜냐하면 KYC나 AML 같은 조건을 충족 못한다." 이런 걸 발표하면서 인제 안 좋아지긴 했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te지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인제 어제 같은 경우에 12 개월 정도 배당금 지급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상쇄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재밌게 많은 소식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쏟아진 이야기들 함께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이슈에서도 잠깐 좀 살펴봤는데 이 AI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급등세도 좀 포착이 됐었습니다. 여기 이야기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우선 이런 현상 같은 경우엔 저는 'AI 생태계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쪽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인제 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AI에서 우선 시장 퍼포먼스 말씀드리면 본토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해 가지고 거래 대금 1.9조 위안, 2조 위안이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래량 장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AI 밸류 체인 아니면 더 넓혀서 AI 생태계 안에 있는 종목들의 섹터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첫 번째로 인제 AI 테마에서 새로운 기업이 등장했는데 안타이제르라고 이틀 연속 중국에서 본토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 배로 확대됐고요. 본토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리테일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회사가 인제 북미 AI 센터용 발전기 세트 주문이 1억 달러를 초과했다 발표하면서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고요. 또 다른 생태계 안에서 소비자 전자제품 그리고 MCU 전자 칩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했는데 주목할 거는 이제 핸드폰 제조업체죠. ZTE라고 있거든요. 그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했는데 뉴스 같은 경우에 나온 게 뭐냐면 바이트댄스 그러니까 틱톡의 모회사죠. AI 모바일 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기에 AI를 탑재해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전체 AI 생태계 안에서 초크 포인트를 찾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크 포인트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AI 전체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한 포인트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용 발전기였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섹터들을 찾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향후 더 크게 상승할 섹터들, 부족한 섹터들을 찾는 현상이라 보면 되는데 크게 말씀드리자면 AI 섹터에 대한 투자 그리고 향후 발전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 상승 '아시아 테크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투자가 활발하고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또 앞서 전일장 리뷰에서 이 업종별로 볼 때 금속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원자재 시황을 봐도 구리 가격도 좀 크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중국 안에서도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또 반영이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전략 저희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 구리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경제 상승 아니면 경제 발전에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에,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라 고 보시면 되고, 개별 기업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장시 지 아니 지진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CEO가 사임을 했고요. 창업자인데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다음에 장시 커퍼 같은 경우에는 솔드 골시 PLC라고 영국의 런던에 상장된 기업을 뭐 인수하겠다, 그런 뭐 계획을 발표했다고 소문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던에 상장된 기업이긴 한데 전 세계 광산이 많이 있고요. 그중에 이제 에콰도르에서 구리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대로 글로벌 수요 확산이 주요 원인인데요. 우선 구리는 전기차나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서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선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차보다 3 배에서 4배 많은 정도 구리가 사용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풍력 터빈 있죠. 우리가 보면 이제 풍력 발전에서 사용되는 데는 최대 4톤 정도가 사용된다라고 보고 있고, AI하고 클라우드 센터가 확산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 늘어나죠. 여기에 구리 배선이나 냉각 시스템 수요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 향후 구리에 대한, 아니면 전반적으로 금속 자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글로벌 패권 전쟁, 이게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과거에 인제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인제 구리를 전력 자원으로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 간의 구리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광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전 세계 경제가 불마켓에 들어가면서 광산 기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호주에 있는 기업들, 광산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사는, 거기에 한국 기업들도 포함이 됐었죠. 혹시 이런 현상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리에 대한 글로벌 수요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이 이슈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곧 다가올 개장 전략 저희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우선 지난 3일 연속적으로 증시가 상승했죠. 오늘은 좀 조심스럽게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ADR이죠.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진하게 상승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업체들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분기 실적 발표보다는 지난달에 판매됐던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BYD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속적으로 판매 부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제 마이크로 쪽으로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매크로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어제 나온 뉴스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뉴스가 뭐냐면, 미국에서 인제 향후 인제 "중국과 경쟁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인제 중국과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전략적인 국가들, 거기에 한국도 포함되죠. "동맹국과 협정을 추진해 가지고 AI와 반도체, 그리고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라고 나왔죠. 저는 이 수차점을 어떻게 보냐면, 향후 무리한 관세 전쟁보다는 자기 안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보시는 AI 투자라든가,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중국의 첨단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들, 아까 말씀하셨던 로보틱스도 그중에 하나죠. 이거를 인제 투자 측면에서 한번 매크로 측면에서 짚어 보시는 것도, 아니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로서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